했습니다. 혹시 링크 인턴십 실습을 할 때 임상 현장에서 문제점이나 보완하고 싶었던 부분을 발견한 것이 있나요? 일단 저는 중환자실 실습을 할 때 대상자에게 연결된 수액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수액줄에 어느 약물이 들어가는지 실습 학생이었던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테터별로 색깔이 있는 수액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도파민과 같은 고위험 약물이나 병용이 금지된 약물을 색깔이 있는 수액 세트를 사용해 투약을 하면 투약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이 있나요? 네,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습 도중에 선생님들이 수액줄을 정리할 때 테이프로 이렇게 감거나 나중에 수액을 제거하거나 추가 투약을 할 때 다시 푸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똑딱이를 이용한 수액줄을 정리하는 것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실기상으로는 소변백을 바닥에 두면 안 되고 사이드 레일을 걸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침대 환경상 사이드 레일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 거리가 달린 유치 돈요백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바이알이나 앰플에 약물을 주사기에 재고 다시 리캐핑할 때 주사침에 찔리는 경우를 종종 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명 똑딱이 주사기라고 다시 뚜껑을 닫을 필요 없이 똑딱이 케이스에 넣은 후 대상자에게로 가서 투약을 실시하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실습 도중에 한 환자가 침대 밑에 있는 물건을 줍다가 떨어져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침대 밑에 사람을 지지할 정도의 무게는 안 되고 물건 정도가 떨어지면 네트에 걸려 몸을 깊게 숙이지 않아도 줄 수 있는 네트를 침대에 설치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발표한 조언들의 의견에 혹시 한계점이 있을까요? 백성희 학생이 이야기한 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건이 네트에 걸려 죽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사람이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침대 어디에 걸지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 생각해봤지만 아직 적절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좀 부족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저는 박미래 학생의 똑딱이 주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똑딱이 형식이라면 약물을 재는 후 준비 과정에서 바늘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또한 여러 번 똑딱거리게 되면 묵인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적절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은 학생의 스윙 라인 정리 똑딱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윙 라인 정리 똑딱이는 감으면서 힘을 조절하거나 라인 넓이에 맞춰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 생각해봤지만 아직 적절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김지영 학생의 수액거리 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유치도뇨 거리보다 거리가 달린 유치도뇨 백은 비용이 좀 더 비쌀 것 같고 지금도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혹시나 제 의견이 선정된다면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손승리 학생의 색깔 수액 세트면 약물의 변색이나 수액 세트 중 에어를 잘 확인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색깔 수액 세트는 병용 금지 약물이나 생명과 직관된 고위험 약물에만 수액 세트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변색의 여부는 수액 세트가 아니라 수액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이 있어도 수액 세트 자체는 투명하기 때문에 에어 유무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수액 세트의 투명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클램프와 연결 부분의 고무 부분 색감만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거기까지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오히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계점과 의문점이 해결된 것 같은데 혹시 제 아이디어로 물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자세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보시죠! 환자분 추가 처방난 세프트리악소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나 환자님.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1, 2, 3, 4, 6, 7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세프트리악손이랑 칼슘이랑 혼합해서 넣으면 침전물 생겨서 안 되는 거 몰라요? 이렇게 투여하면 환자분 부작용 생겨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칼슘이랑 세프트리악손이랑 섞이면 침전물이 생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액 세트가 많아서 너무 헷갈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상황처럼 간호사의 투약 오류로 인한 환자 안전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저희 팀은 신호등 세이프티웨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제품 개발 동기는 IV를 할 때 카테터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카테터의 색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수액을 달고 있으면 어떤 수액이 어떤 세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실수를 통해 환자에게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액 세트 또한 용도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신호등 세이프티웨이의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주의가 필요한 수액 세트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 투약 오류를 예방하는 것. 둘째, 주입 시 주의해야 하는 병용 금기 약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셋째, 고위험 약물과 색깔 수액 세트를 연결함으로써 쉽게 구분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수액 세트, 수액백, 3웨이가 있으며 색상을 내고 색상을 칠할 곳이 손에 묻지 않는 아크릴펜이 필요합니다. 이 도안과 같이 신호등 세이프티웨이는 수액 세트의 이음과 부분과 클램프 부분에 빨강, 노랑, 초록, 검정 총 4가지의 색깔을 칠해서 수액 세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색상은 이름처럼 신호등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색상 구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수액 세트는 고위험 약물을 사용 중임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약물의 예로는 헤파린, 염화칼륨, 모르핀, 도파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색입니다. 고위험 약물, 병용 불가능 약물, 처방이 필요한 약물 외에 큰 부작용 없이 들어가는 약물을 위한 기본 수액 세트입니다. 초록색은 병용 금지 약물, 사용 중임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세프트리아슨과 칼슘을 같이 사용했을 경우 침전물이 발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은 처방이 필요한 약물을 사용 중이기에 처방 덮개나 처방이 필요함을 알릴 수 있는 수액 세트이며 사용되는 약물의 예로는 니트로프레스, 리모티핀, 비슈다인 등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기본 수액 세트로 3가지의 약물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수액 세트는 어떤 약물이 들어가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고 수액을 일일이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발하게 될 신호등 세이프티웨이는 일일이 어떤 약물의 수액 세트인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에 앞서 먼저 유서 특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약물 부분을 위한 수액 세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차광 수액 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광 수액 세트와 같은 기전을 사용하는 유사 특허를 찾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차광 덮개 및 이를 포함한 수액 세트입니다. 차광 덮개를 포함하는 수액 세트를 보시면 덮개가 수액 용기 단부 면적을 덮어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광 덮개는 계급으로 손쉽게 개폐할 수 있고 덮개를 통하여 빛으로부터 수액 용기 내부의 수액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차광 덮개를 벗기지 않아도 수액 용기 내부의 수액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덮개는 간편하게 분리 가능하여 재활용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환자 안전사고 중 하나인 투약 오류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제목은 간호사의 투약 오류에 대한 인식과 경험입니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 투약 오류의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83.3%가 투약 시 5가지 기본 지침, 5 라이츠를 지키지 않음이라는 항목에 응답하여 가장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들도 보아도 일맥상통합니다. 페리와 프로펜은 정확한 약, 정확한 용량, 정확한 환자, 정확한 투약 용로, 정확한 시간에 투약 후 투약 결과에 대한 기록을 추가하여 6가지 기본 지침을 간호사의 투약 시 확인 의무로 주장하였고 최근에는 투약 시 환자에게 교육과 설명을 간호사의 투약 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던 정보로는 간호사의 투약 오류 상황에 대한 인식은 투약 오류의 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간호사의 투약 오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실제 투약 오류 경험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투약 오류 개념적 의미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간호의 영역이 확대되고 전문 간호사의 역할과 독자성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본 연구 결과는 간호사의 투약과 관련된 간호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지식체계 및 태도를 확립하고 대처해야 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투약은 간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 간호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투약 오류를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 관련 정보에 대한 요약입니다. 저희는 본 논문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투약 오류를 예방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제품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조원들이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제품은 유량 조절기와 이음관과 여과기 곁에 고무 부분에 색칠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고이압 약물을 사용하는 빨간색 수액 세트의 도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검은색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저희의 신호등 세이프티웨이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빨강, 초록, 노랑, 검정색으로 용도에 따라 정해진 색상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의 문제 사례에 저희의 시제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담당 간호사 백성입니다. 환자분 지금 몸속의 전해질 균형이 부족해서 추가로 칼슘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색깔 수액 세트 덕분에 세프트리악손이랑 칼슘이랑 섞이면 침전물이 생기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칼슘은 다른 라인에 투여하도록 해야겠다. 환자분 투여해 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신호등 세이프티웨이를 통하여 투약 오류로 인한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간호사의 업무 효율 상승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링크 4조였습니다. 그럼 안녕!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